일단 트레이딩뷰에 BLX라고 치면 이 차트가 나오는데, 이 차트는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Brave New Coin Liquid Index for Bitcoin이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덱싱을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차트화 시킨 건데, 이걸 왜 보냐면 가장 오래된 차트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2월에 제네시스 블록,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첫 가동을 시작했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는, 그러니까 P2P니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송만 하다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10년도경인데 2010년도경부터 최초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브레이브 뉴코인이라는 곳에서 인덱싱하는 사이트에서 만든 거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옛날에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거래소밖에 없었어요.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거래소라고 하면 비트스탬프, 그다음에 제미니, 뭐 크라켄, 빗페닉스 이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거래소들 사용 안 하시는 거래소일 거예요. 옛날엔 유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용하지 않고 해외 유저들만 사용하고 전체 볼륨이 굉장히 낮은 거래소들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차트부터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해석 파동 관점을 봤었을 때 이게 1달러도 안 하던 비트코인이 2013년도 12월경쯤에 한 1000달러를 처음으로 넘기는 일이 있었어요. 때를 이제 1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저도 그렇고 거의 처음 알게 된 때인데, 이때 2만 달러까지 갔었을 때가 3파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조정을 또 거치고 얼마 전에 6만 달러, 6만 5천 정도 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명확한 건 이때 1000달러 넘었을 때가 1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2월에 2만 달러까지 올라왔던 게 3파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왔던 게 5파동이 끝나서 이 10년간의 상승을 마치고 큰 조정을 들어가는 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파동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파동은 아닐 것 같은데 한파동이 남았을 수 있어요. 10만 달러 이상은 힘들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한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한 3월, 4월이었나? 이 폭락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위파동이 하나가 남았다는 의견이었어요. 1파동이었고 3파동이었고 조정 이후에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한 번 14,000달러 때까지 상승을 했었고, 코로나 때 ABC로 다시 폭락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5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5회 1파동, 5회 2파동, 5회 3파동, 그다음에 5회 4파동, 그다음에 5회 5파동이 남았다는 관점이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알트 현물과 비트코인을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싹 다 현금화 했었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파동을 기다렸었죠. 그래서 여기 618 부근이 4파동 조정이 완료되는 42,000선에서 주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42,000에서 더 38,000, 그러니까 페닉셀까지 포함하면 38,000까지 마진을 뒀어요. 그래서 42,000에서 38,000원에 싹 사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때 단기간에 물렸었죠. 저점이 3만 달러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일찍 들어간 편이죠. 그때 저도 그래서 사실은 1, 2, 3, 4, 5파동이 남았다는 관점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3파동이 618을 지켜주라는 법칙 따위는 없어요. 4파동 조정과 1파동 고점이 오버래핑만 되지 않으면 법칙은 맞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봤었을 때 3파동이 끝나고 4파동의 조정은 618을 지켜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618을 벗어나면 이게 4파 조정이 아니고 여기가 이미 고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의견을 바꾸기를 시작했죠. 이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바꾸게 했었습니다. 원래는 조정 후에 한 파동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42,000에서 38,000 라인이 깨진 걸 보고 이게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조심스럽게 드렸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었을 때 일봉으로 여기 임펄스 파동이 완성됐던 여기가 한 6월경이거든요. 6월 말경에 확실히 이제는 여기가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90%라고 보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등이 올 건데 어디까지? 적어도 0.5 구간까지. 그러니까 한 47K선, 47K선까지 반등이 올 건데, 반등 이후에 하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42K에서 38K 현물 1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때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한 다음에 0.5 구간에서 다 털었죠. 이게 다 털었었습니다. 파동이 이따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연장파동이 나왔어요. 연장파동이 나와서 한 번 이렇게까지 더 618 구간까지 한 구간을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상승할 때 하락할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상승을 하면 매수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차트를 뭐하러 분석해서 보겠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어떤 걸로 나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회 1, 2가 나오고 5회 3, 4가 나오고 5회 5가 올라와서 고점을 찍고 진짜 기나긴 조정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조정이 끝나
끝나느냐, 그래서 이 상승 한 번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느냐, 아니면 이대로 시즌 종료가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까지가 3파동이었잖아요. 그리고 4파 조정이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안다라고 하면, 고점이 여기 있느냐 그렇지 않고 고점이 하나 더 남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저점이 3파동 끝나고 메이저 4파동 조정에서 끝났으면 당연히 상승파동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로 당연히 남는 거고, 그렇지 않고 4파동이 삼각수렴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1, 2, 3 삼각수렴 4 이미 5파동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락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가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가 상승 5의 1인지 아닌지 여부만 안다면 고점이 이미 끝나고 폭락장의 시작이 됐고 반등 왔지만 또 내려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역시나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여부예요. 그럼 여기가 삼각수렴인지 아닌지를 모양을 볼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A, B, C, D, E. 삼각수렴 모양은 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볼륨이 중요하거든요. 모양은 삼각수렴인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삼각수렴은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삼각수렴에 맞으려고 하면 볼륨이 줄어야 돼요. 입구에서부터 가격도 수렴하지만 볼륨이 줄면서 수렴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브레이브 뉴컨 리퀴드 인덱스 가장 오래된 이 차트를 보면 볼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삼각수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기가 4파가 맞았고 65,000이 5파가 맞아서 고점이 끝났고 10년간의 대단히 상승 사이클은 끝나버린 거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갈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리퀴드 인덱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거래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코베는 그래도 많이 쓰지만 비피닉스나 엘맥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제미니, 이비트 이런 데 안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피닉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거래소였어요. 압도적으로 1위 거래소였고, 지금의 바이낸스 정도의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러들 다 비피닉스 썼고, 그 다음에 현물도 비피닉스를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비피닉스의 거래량을 참고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당시에는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피닉스가 활발한 거래소니까. 그런데 그 뒤로 비피닉스가 점점점 망테크를 타면서 비피닉스를 거래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볼륨이 계속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반대로 이제 바이낸스 차트를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삼각수렴인데 점점 볼륨이 오히려 늘고 있어. 중구난방 정도도 아니고 계속 늘고 있어요. 바이낸스는 왜 그러느냐, 이때만 하더라도 듣보잡 거래소였어요. 이때만 해도 듣보잡 거래소에서 유저가 없었는데 점점 유명해지면서 유저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아진 거예요. 계속 볼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각수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볼륨으로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느냐, 바이낸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거를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두 개를 평균 내야 되는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이 볼륨이 준 건 그냥 이 거래소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이탈하면서 볼륨이 준 것 뿐이고, 바이낸스는 볼륨이 는 게 점점 유저가 많아지면서 볼륨이 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건 전 세계 거래소들의 모든 볼륨을 집계한 다음에 그 볼륨이 느는지 주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전 세계 거래소에 다 연동이 돼 있어서 모든 거래소의 가격의 평균과 볼륨의 평균을 집계하는 사이트가 뭐가 있느냐, 코인마켓캡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인덱싱을 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그런데 이 코인마켓캡이 언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됐나? 1년 더 됐나? 바이낸스에서 이 코마캡을 사버렸어요. 그냥 인수를 해버렸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네 거래소에 내 바이낸스를 비하하는 거, 일반적으로 네피슐러 비하한 건 아니고 당연히 돈을 치렀으니까 엄청난 비용을 치렀는데 코인마켓캡을 인수하려고 해서 이제 바이낸스 위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클릭해서 들어와서 트레이딩 뷰를 클릭을 하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 트레이딩 뷰가 없던 게 생겼고, 뷰를 그러니까 특정 거래소를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마캡 첫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처음에는 이제 그 코인들이 이렇게 소팅이 돼 있어요. 코인들이 소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거래소별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익스체인지별로 볼 수도.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들어가면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투뷰 차트를 치면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가 나오고, 예전에는 그래서 볼륨을 본다고 했었을 때 이 밑에 나오는 볼륨이, 이거 볼륨이거든요. 이 밑에 나오는 볼륨이 전체 거래소의 볼륨을 다 더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뢰도가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바이낸스가 가져가 버려서 이 코마캡조차도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우리 그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키움증권을 쓰건 뭐 미래에셋 대우증권을 쓰건 삼성증권을 쓰건 어느 증권사를 쓰건 지금 오늘 거래가 있는 장이 개시된 날이라고 하면 지금 오후 2시 18분에 삼성전자의 가격은 똑같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가격 다르고 바이낸스 가격 다르고 코베 다르고 미세하게 다 달라요. 김프가 있고 없고. 그래서 정확한 가격도 모르고 정확한 볼륨도 집계할 수가 없어요.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고점이 끝났느냐 안 끝나냐의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해. 1, 2, 3, 4, 5가 남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밖에 없어요. 이걸 알기에는 이게 삼각수렴으로 대형 4파가 나왔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알려면 볼륨이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볼륨 여부를 집계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차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이 있지만 쉬운 길은 뭐다?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고.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알려면 뭐다? 볼륨이 디클라인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쉬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어려운 길을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고점부터 여기 떨어졌던 게 어떤 형태로 떨어졌는지 진짜 하락장 형태로 가려는 건지 아닌지 여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가 저점이죠.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하락한 게 고점부터 임펄스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반등 후에 반드시 재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5파동 하락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책을 30분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해를 할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여기가 임펄스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하게 카운팅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장기 관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카운팅을 다시 한 번 더 좀 주의 깊게 오늘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카운팅을 계속 해봤어요. 그랬었을 때 카운팅이 되긴 돼요. 카운팅을 공유를 하고 이 공유된 카운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 자유의사로 선택을 하세요. 일단 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정합성 있고 정확도 있는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고점은 여기에요. 65,000전 이 선인데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떨어졌냐 처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폭락이 한번 나와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반등이 올라왔어. 이 모습을 한번 보다.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파동의 리딩 다이아고날로 볼 수 있고 그다음 임펄스가 나왔고 여기 삼각수렴이 있어요. 이렇게 A, B, C, D, E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1, 2, 3, 4 그다음에 1, 2, 3 여기도 삼각수렴 4, 5 이러면 완벽한 하락 5파동이에요. 이렇게 카운팅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리딩으로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B, C, A, B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A, B, C 그다음에 삼각수렴으로 B 그래서 A, B, C, D, E, B 그다음에 C가 임펄스 335 A, B, C가 나왔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더 정합성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를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동 카운팅 힘들 때는 추세별로 카운팅 하는 게 좀 더 정합성이 있으다고. 떨어지는 게 세 추세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한 추세가 있었고요. 이렇게 한 추세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한 추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 셋, 다섯이잖아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거를 임펄스로 카운팅하는 게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반등으로 조정파동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점부터 해서 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떨어졌냐 1, 2 그다음에 3, 4 5파동이 연장파동이 나왔어요. 1, 2, 3, 4, 5에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엔딩 다이아곤이 나왔어요. 1, 2, 3, 4, 5 여기를 보시면 왜 엔딩을 이렇게 그었냐면 여기 이렇게 사실 저점이 여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절단 카운팅을 잘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불규칙이기 때문에 두지 않는데 절단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한 파동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했거나 그래서 엄청나게 패닉 바잉을 했거나 시장이 미친 듯한 악재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패닉셀이 나와서 피레침을 달면서 올라간 경우 그래서 5파동이 상승이건 하락이건 짧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적인 상황 누가 봐도 이거는 패닉셀이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이고 드문 상황에서만 절단 파동 카운팅을 3파동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다른 파동은 아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가 1파동 하락이었고요. 여기가 3파동 하락이었고 여기가 5파동 하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 패닉셀을 제외하고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1, 2, 3, 4, 5에 연장파동 1, 2, 3, 4, 5가 나와서 이 파동 카운팅의 꼬리를 잘랐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해봤었을 때 그래도 이게 가장 정합성 있는 카운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5파동이 여기 3의 5파동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뭐가 있었다? A, ABC, ABC, C로 ABC가 있었어요. 그럼 뭐다? 4파동이 되겠죠? 1, 2가 됐고요. 3, ABC, 4가 됐고 5파동이 내려왔어. 그쵸? 그러면 저점이 여기가 됩니다.
됩니다. 당연히. 이 카운팅은 한번 다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카운팅 해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보기로 포즈 눌러놓고 차트 띄워놓은 다음에 본인 차트랑 비교해서 보세요.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가장 정합성 있는 파동 카운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동 카운팅을 했었을 때 하락 5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같은 스탠스예요. 전 이 하락 5파동 이후에 스탠스를 바꾼 적이 없어요. 반등이 와도 47K 선까지 온 다음에 떨어질 거다. 물론 47K가 아니고 50 몇 K야? 20K, 52K까지 왔지만 어쨌든 저는 하락을 보고 있어요. 0.5 구간이 아니라 힘이 좋아서 618 구간까지 왔지만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메인 관점이에요. 메인 관점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삼각수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고점부터 떨어진 형태를 카운팅해서 추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파동 카운팅할 때 마이너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널링을 하고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트레이딩 할 때 지금 상승이었다가 조정이었다가 이게 언제 바뀌는지를 보려고 하면 추세가 언제 이탈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호흡, 한 채널, 한 추세가 한 파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반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떨어졌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또 반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떨어졌어요. 이게 정확한 추세예요. 제가 보기에 정확한 추세.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떨어졌었고요. 반등은 조정파동을 빼고 이렇게 한번 떨어졌고요. 또 반등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1, 2, 3, 4, 5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한 추세인 게 보이죠? 조금 더 명확한 추세인 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5파동으로 떨어졌고 저점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엔딩이 여기고 저점을 올려서 여기로 만들고 이걸 이제 상승파동 1파동을 보고 상승 3파가 나오고 5파가 나와서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관점. 그 관점보다는 일단 보이는 그대로 정직하게 카운팅하고 보이는 그대로 저점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역시나 지금 올라왔던 건 결국에는 C 웨이브가 연장 파동이 나오면서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 웨이브가 좀 길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라지의 A가 완성이 됐고 B가 완성이 됐고 C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대로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100%다 말할 수 없어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대로 가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게 맞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하거나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지금 이 관점이 맞는지 아닌지 보려면 앞으로 어떻게 차트가 흘러나와야 돼요? 빨리 엉나미들 대답해봐. 공부한 엉나미. 그치, 5파동 임펄스. 정답은 임펄스. 여기에서부터 하락 5파동은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파동 이후에 반드시 임펄스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임펄스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떨어지는 게 임펄스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관점은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펄스가 아니었구나, 다른 관점, 두 번째 관점을 세워놓고 그 관점대로 가야겠구나 라고 그때 바꾸는 거예요. 내가 틀리기 전까지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C파동이 임펄스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C파동이 임펄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냐면요, 1파동 나왔죠, 2파동 나왔죠, 3파동 나오고 4파동 나오면 아니네, 임펄스 아니네 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임펄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파동이 나왔고 2파동이 나왔고요, 3에 1이 나왔고 3에 2가 나왔고 3에 3이 나오고 3에 4가 나오고 3에 5가 나와서 3파동이 완성된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완벽한 5파동이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밤에 킬까 하다가 낮에 일부러 지금 킨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임펄스가 나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대로 진짜 미친 듯이 빠져야 됩니다. 1, 2, 3, 4, 5 매물대의 구간이라 반드시 반등 나올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반등 나오죠. 그럼 4파동이에요. 1, 2, 3, 4, 5파동이 여기를 깨면 아마 저점 뚫리면서 패닉셀 많이 나올 거라 5파동이 아마 연장되어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다음 매물대가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예요. 시장이 강세면 패닉셀이 안 나오면 20, 한 3, 4K까지 24에서 22K 선까지 빠질 거고, 시장이 패닉셀을 많이 온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16K에서 18, 20K 선까지 이 라인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지는 저도 몰라요.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가능성이 있는 건 1차 존은 여기인데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고 든든한 매물대는 여기다. 그래서 여기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것만 풀어낼 수 있지 여긴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건데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게 계속 지금 1파동은 다 나온 것 같고요. 조정파동 반등 나왔죠. 지금 오전에 폭락했다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3, 4, 5가 나오면 이러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를 다시 또 깬다? 이러면 거의 당연한 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면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빠지면 그냥 거의 빼박인 거고 그쵸? 다시 얘기할게요. 삼각수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3파인지 여기가 5파인지 한 파동 남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조정파동을 봤었을 때 임펄스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가 5파동 고점이 빼박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맞는지 또 검증을 하려고 하면 뭐다? 여기가 임펄스라고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가 임펄스가 나오려면 이미 1, 2, 3, 4, 5가 나오면 이미 이건 깨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폭락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있었는데 이대로 올라간다? 이러면 1, 2에 3, 4, 5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갈수록 낮아져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갈수록 낮아진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제가 방송했었을 때가 이미 조금 빠졌을 때였어요. 여기. 근데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제일 낮은 가능성이니까 이거 보지 말라고 했었죠. 1, 2에 3, A, B, C, D, E 그 다음에 5파동 고점 매물대 부담받으니까 조정받고 한숨 고르고 다시 미친 듯한 불장.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거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ABC 나왔고 ABC 올라가고 ABC 나오고 ABC 나와서 A, B, C, D, E 나와서 1, 2, 3, 4, 5 이것도 아직도 희망회로 못 버렸더라고. 이거 아직도 못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희망회로라고 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폄하한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낮으니까 계속 하는 소리예요. 갈수록 조정이 길어질수록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4, 5 올라가서 조정받고 미친 듯한 불장 시나리오로 가려고 하면 이미 어제 조정에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수렴 형태를 띄웠어야 돼요. 근데 이게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가능성이 한 20%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10%로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회로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그건 좀 미안하고,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게 틀렸다. 내가 떨어질 거라는 게 틀렸다. ABC가 나온다. 그러면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돼요. 어떻게? 자, 1, 2에 1, 2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다? 이게 맞다는 전제 조건 하에 뭐다? 자, 보세요. ABC로 떨어져요. A 나왔어요. ABC로 올라가요. B 나왔어요. ABC로 빠져요. C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맞으면서 이것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맞으면서 이것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가 5파동인데 삼각수렴이 어떻게 나와? 하락 5파동인데 수렴이 어떻게 나오냐고. 여기 삼각수렴 나오려면 ABC로 떨어져 ABC 올라가고 ABC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5파동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하는 거라니까. 올라가야죠. 보세요. 왜 에러나. 올라가야지. 왜 에러난지 모르겠지만 그냥 손으로 그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대로 떨어지면 1, 2, 3, 4, 5에 바로 폭락하는 시나리오 가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ABC로 나온다 이러면 1, 2에 1, 2일 확률은 거의 없고, 이게 완벽하게 무너지려면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걸 넘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넘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ABC에 ABC 나오고 이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 뭐야 이게 임펄스인데 이게 임펄스 안 나왔잖아. 틀렸네가 아니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임펄스 ABC 5파동 임펄스, 그럼 535 ABC 나오죠. 이것도 꽤 정합성이 있는 게 여기 매물대가 제가 얘기했죠. 미친 듯이 두꺼워요. 그러려면 이제 이 관점이 굉장히 좀 정합성이 있는 게, 여기서 반등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더블 바텀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5파동 나오고 반등 나와서 ABC 완성되고 다시 5파동 나오면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10년 동안 상승한 거기 때문에 조정이 좀 길어야 돼요. 기간이 10년 동안 상승했는데 조정이 여기까지 지금 몇 달이야? 고점부터 4월, 6월 2달 120개월 동안 상승했는데 2달의 조정 때문에 끝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간이 더 길어지겠지만 그래봤자 6개월, 120개월 상승하고 6개월 하락? 이것도 조금 너무 조정 기간이 짧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단위 사이클이 끝나면 조정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반등도 있고 하락도 있고 반등도 있고 하락도 있으면서 심플하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복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도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기간도 오랜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스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그런 주식이나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계단식으로 반등 오고 하락하고 반등 오고 하락하면 더블 바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이대로 빠지면 계속 폭락해서 밑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소. 저라면 일단은 이거에 맞게끔 숏치고 롱치고 지지고 볶고 장구치고 붙이고 하면 될 것 같고, 현물만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제가 현물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여기는 단기적으로
일차적으로 봤었을 때 이 가격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선물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대로 폭락하면 청산이니까. 근데 현물은 청산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 회로대로 1, 2, 3, 4, 5가 미치는 듯이 나오면 대박 매수 찬스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구간만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요. 여기가 3만 초중반이고 여기가 5만 중반이면 70% 수익 볼 수 있는 자리. 비트가 70% 올라가면 알트는 더 오르겠죠. 그래서 괜찮은 수익자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밑에까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20K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면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현물 매수를 해요. 풀 매수, 대출 받아서 다 사가 아니고 전체 시드 중에 한 절반,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절반. 근데 여기서 절반을 샀는데 이대로 올라. 그럼 추격 매수 금지. 당연히.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개미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야, 요즘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조금 사요. 이런 구간에서 한 1,000만 원 사. 오르네. 한 500만 원 더 사봐. 야, 미친듯이 오르네. 야, 대출 받아서 1억 딱 사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이게 가장 개미들이 한 짓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 쌀 때 샀다가 오르면 팔아야 돼요. 오르면 더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더 사야죠, 반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면 팔고, 시드 남아있다고 여기서 내가 50% 샀는데 50% 남아있다고 여기서 더 사지 말고, 샀다가 팔고, 그 다음에 샀는데 물렸다, 더 떨어진다, 밑에서 다시 더 받으세요. 평단. 그래서 여기 셋업해두면 여기 탈출 안 될까? 여기서 사고 20K에서 샀는데 그래서 평단이 한 25K 정도 됐는데 25K가 탈출이 안 될까요? 이건 아무도 탈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 불안하면 여기서 30% 사고 여기서 70% 사서 평단을 2만원 극초반을 셋업을 해두세요. 여기 절대 무조건적으로 탈출되니까, 시간만 지나면, 몇 달 지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물러들 중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선물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을 드리지만 여기가 5파동 하락이 맞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카운팅했던 여기 리딩 1파, 3파, 5파동 하락, 반등, 3파 하락, ABC 반등, 5파동 하락, 그리고 이 ABC가 맞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맞는 거고, 이 전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여기가 계속해서 1, 2에 1, 2, 3, 4, 5, 4, 5 나오면 맞는 거죠. 맞는지 보게 되면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다 라고 하면, 그러면 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ABC나 임펄스가 떨어지고 더블 바텀 찍고 올라간 다음에 임펄스 떨어지면 완벽하게 맞는 카운팅이 되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일단 이거를 가장 높은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이대로 임펄스로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폭락해서 쭉 빠진다고 하면 이게 3파, 여기가 5파 조정파동, 그 다음에 5파 패닉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저점이 맞다는 거와 가정하에 아마 여기서 다시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 추세 라인도 지금 볼륨적으로 보나 아니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저는 고점 이어놓고 야 이거 추세예요 라고, 이거 중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따가 대체 카운팅을 알려드리게 되면 중요하다는 라인이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메인 관점이고, 메인 관점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파동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각 하락 후에 다시 더블 파동 찍고 올라가서 이때 임펄스로 폭락을 하는 이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관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삼각수렴밖에 없고, 여기가 5의 1인지 아닌지, 이게 과연 조정파동인지 아니었는지를 알려고 하면 여기 삼각수렴밖에 없는데, 그렇게 볼 방법이 좀 힘들다. 거래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거래소별로 거래량이 다 달라서 전체 집계해준 사이트가 코마캡이 있어서 그나마 코마캡은 옛날에 볼 수, 지금 반응이 넘어가서 볼륨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된다. 그래서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쉽게 가지 못하고 어렵게 가야 되는데, 어렵게 가려고 하면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면 임펄스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고점이 빼박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떨어진 게 임펄스처럼 보이고 올라온 게 ABC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떨어진 게 임펄스고 저점이 여긴데, 떨어진 게 임펄스가 아니고 저점이 여기다라고 굳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희망회로 돌리고 연말에 불정 올 거라고 삼지 말자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관점이에요. 요약하자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게 맞는지 앞으로 샤틀러한 모습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관점이 틀렸다라고 한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하셨던 이 희망회로 관점 있죠. 1 저점 여기는 인정하는데 1파동 있고 2파동 있고 3파동이었고 이거 지금 4파동 나온 거다. 이제 5파동 나올 거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게 올라간 게 ABC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 트렌드 라인 뚫지 못했다 라고 하면 일단 여기는 숏 들어가 보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연말 불장을 부르짖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삼각수렴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러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은 떨어진다고. 이 구간 숏을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여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렴하고 올라가건 이대로 떨어지건 간에 공통 구간이 나오거든요. 공통 구간에서 수익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ABC 완성됐는데 숏 들어갔다. 손절 라인은 위에 트렌드 라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트렌드 라인 정도. 사실 이 트렌드 라인이 손절 라인이 아니라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손절 라인이 굉장히 이러면 ABC 완성되고 여기 손절 라인 잡기엔 손절이 굉장히 멀어요. 이러면 손해를 크게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손절 라인이 짧고 수익은 길게. 어떻게? ABC 완성됐을 때 여기에 숏 들어가면 손절 라인 여기를 잡으면 손절 요만큼 칠 거고 수익은 맞다라고 하면 이만큼 볼 거고 또는 그게 틀려서 여기서 수렴 나온다고 하더라도 ABC로 떨어지니까 수익은 이만큼 손절은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 트레이딩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전 이제 매매를 못하겠지. 추가를 떠나죠. 저라면 올라오면 숏을 치고 손절 라인 여기 잡을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서브 관점으로 그냥 이게 무지성으로 이거 5파동 떨어졌지만 아니야. ABC의 엔딩이야. 저점이 여기야. 1파동 나왔고 2파동 나왔고 3파동 나올 거야 라는 사람 관점이랑은 배치가 되죠. 이게 서브 관점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을 높게 안 볼 뿐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이 가능성을 높게 안 보냐. 고점부터 떨어진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하락, 반등, 세 번째 하락, 마지막 다섯 번째 135의 형태가 명확히 띄었고 저점이 여기임을 명확히 줬는데 굳이 이게 135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저점이 여기라고 옮겨가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냥 차트 있는 그대로 객관화해서 분석을 하자는 게 그냥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떡락무새나 하락무새가 아니라 그냥 차트가 모양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객관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을 당연히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나는 떨어질 확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와준다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ABC로 떨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라면 여기서 숏을 치고 손절하는 여기 잡겠다. 이러면 수익은 크게 손절은 짧게. 이게 트레이딩의 기본. 올라갈 걸 맞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걸 맞췄어요. 근데 내가 틀렸을 때 손해는 이만큼이고 맞추면 이만큼이야. 맞출 확률이 좀 더 높아. 70%고 손해볼 확률이 30%야. 근데 맞췄을 때는 10만원 벌고 틀릴 때는 50만원 잃어. 이러면 이거는 기대값이 낮잖아요. 수학적으로.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기대값.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트레이딩이거든요. 근데 일단 차트 분석도 하방을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이 짧고 수익 라인이 길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심한 연말 불장은 진짜 아주 심플해요. 아주.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래 자 저점은 여긴데 여기가 임펄스는 아니지만 ABC로 리딩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이러면 4파동이 너무 많이 내려서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지만 어제 여기였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여기는 0.5구간이라 거의 희망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삼각선에 한 번 더 나오고 비비다가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온다. 그렇죠? 이러면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 너무 쉽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5파동 받고 조정 나오면 여기서 풀매수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상승장 연말에 엄청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렴이 나오면 일단 나는 숏 들어갈 거다. 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거니까. 이 구간은 뭐가 됐건 올라가는 상승장이 왔건 이대로 떨어지는 하락장이 오건 뭐가 됐던 간에 공통 구간이니까 뽑아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상승의 가장 또 직관적인 거죠. 직관적인 이 모양 1이고 2고 이러면 이것도 심플해요. 이대로 아마 엄청나게 반등 올 거예요. 1파동 나왔고 2파동 나왔고 3에 1이 나오고 3에 2가 나오고 3에 3으로 이걸 한 번에 올려치면서 여기 저 고점 근처까지 받거나 아니면 이대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면 3에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조정 한 번 더 있지만 또 올라가서 아마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계속. 이러면 너무 심플해. 1, 2, 3, 4, 5. 이래도 아마 다 엄청나게 수익 날 거예요. 상승장이니까 알트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날 겁니다. 확실히 올라갈 거 확신인 사람은 여기서 떠들 필요도 없고 조용히 풀매수 박으시고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풀숏 박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저처럼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래서 알트를 지금 매수해야 될지 이게 매수의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고 헷갈릴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 내가 헷갈려서 투자 안 해버렸는데 올라서 이 엄청난 상승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든가. 왜? 어차피 오르면 엄청 오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장을 먹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승무새들이 이야기하는 이 그림 1, 2, 3, 4, 5가 나오면 그러면 1, 2에 3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넘길 때 매수를 들어가서 차라리 안전하게 상승 1파동이라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못 먹지만 여기서 이만큼 상승하는 건 리스크 없이 먹을 수 있잖아.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도 바닥에서 사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경우 있잖아요. 무릎 넘기만 사자고. 굳이 찐 바닥 잡으려고 미친 듯이 모험 걸었다가 지옥 가가지고 돈 다 잃지 말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가 찐 바닥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 진짜 오늘 찐 바닥 알트 매수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여기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이 리스크는 피하면서 수익을 먹고 싶으면 이게 상승 파동인지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상승 파동이 나고 여기를 넘기면 매수를 들어가면 그럼 찐 바닥은 못 잡았지만 무릎은 잡는 거잖아. 그럼 무릎에서 잡고 고점 넘겨서 7, 8만 갔을 때 어깨에서 파세요.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당분간 하루 이틀 정도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382 찍어주고 또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꾸준히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또 올라가는 게 임펄스가 나올지 ABC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거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어제 밤새 고민을 하고 아침에 좀 분석을 하다가 낮에 여러분들 좀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낮에 방송을 켰고 어차피 방송이 끝나더라도 지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실 거기 때문에 좀 공유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노력해서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밤새서 좀 차트를 봤는데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